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이혼소송 변론기일은 통상적으로 2에서 4회 정도 잡히는데요. 이혼소송 변론기일은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와 변론에 따라 횟수가 다릅니다.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혹은 대리인과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되어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혼소송 변론기일이란,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을 제시하고 논쟁을 펼칩니다. 이때 확실한 증거도 제출한다면 추후 판결에도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론기일에 소송의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을 권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일이 개시되기 전에 새 기일을 지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직접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희망 기일을 기재합니다. 변론기일을 변경하는 절차는 사유가 명확할 시에 승인됩니다.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늦지 않게 꼭 변경 신청을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방이 참석하지 않아도 변론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불참한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진위가 불명확한 사안의 경우 재판관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답변할 당사자가 불출석하였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혼소송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재판관이 당사자만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불리한 주장, 사실과 달리 과장된 증거에 반박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법정 출석 전 서면 확인하셨나요? 통상적으로 이혼소송 변론기일 출석 7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는 소장에 기재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사항과 증거 자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적어도 3에서 4일 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재판관이 검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석 전에 상대 측이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재판관이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대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반박해야 하는데 준비서면과 답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 제출하는 서면 작성 요령. 먼저 상대 측이 제출한 서면을 확인합니다. 상대 측의 주장이 악의적으로 과장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박할 내용을 정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준비서면의 앞장에는 사건 번호와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본 서면을 제출하는 이유를 밝힌 후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기재합니다. 상대 측이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주장한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왜 허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상대 측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라고 제출하였을 텐데요. 해당 메시지가 발송된 구체적인 경위를 기재하여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전합니다. 이때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입증 방법, 즉 관련된 증거를 준비서면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자 무리한 행동, 주거침입, 폭행, 스토킹, 절도 등을 한다면 형사고소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한 의뢰인의 후기. A씨는 일찍이 배우자가 스스로 외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소송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변론기일에 배우자는 외도를 하기 이전부터 원고와는 이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A씨에게 돌렸습니다. 당황한 A씨는 변론기일을 마치자마자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의 이혼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검색만 하면 나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코칭을 받았기에 상대는 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의 담당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와 재산분할 방어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였는데요. 다음 변론기일을 변경 신청한 후 준비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배우자는 A씨에게 상간남의 존재를 밝혔음에도 교묘하게 A씨의 잘못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A씨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이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증거 자료를 통하여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이혼소송 변론기일 전 담당 변호사는 A씨와 재판관의 질문을 사전에 예상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결과 재판관은 명확한 증거 없이 A씨의 잘못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피고 측에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제시하라 하였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 측 대리인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판관은 다음 기일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결혼 기간이 짧았기에 재산 분할은 각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 변론기일은 사안에 따라서 달리 이루어집니다. 크게 다툼이 없는 경우 재판관이 질문도 하지 않고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한 채로 끝나기도 하는데요.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게 될 경우 변론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협의 이혼이 아닌 이상 법적 다툼이 있을 것이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한 차례 상담해보기를 권합니다.
의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